안녕하세요. 고품격 커세방송 커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일명 동심의 화가라고 불리는 장욱진 화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모스. 자, 장욱진 화백, 충남 영기군 출신, 지금의 세종적이죠. 본래 부유한 지주 집안 자제예요. 7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서울로 일찍 올라가서 고모집에서 살았습니다. 경성 제2고등 보통학교라고 해서 지금의 경복고등학교 시절에 일본인 교사가 그 역사 왜곡을 하면서 가르쳤나봐요. 그 같은 반 학생들과 항의하다가 의자 드는 벌을 받았는데, 다른 학생들 힘들어가지고 내릴 때 끝까지, 그 자존심 때문인지 몰라도 끝까지 들고 있다가 끝까지 안 내리니까 교사가 내리라고 할 때 그때 그 의자를 교사 쪽으로 집어 던지고 뛰쳐나가고 자퇴했다고 합니다. 이 파이팅이 있어요. 진짜 멋있죠. 이런 화가. 자, 아무튼 2세대 근대 화가로 평가를 받고, 그림에서 가족, 나무, 아이, 새 이런 게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화가가 나는 심플하다라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그림도 심플하고 그 동심의 화가라는 말 많이 듣고, 그림의 주요 모티브가 이제 토속적이고 소박한 걸 이제 추구하고, 그리고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술입니다. 인생이 술이었어요. 술 마시면서 음주로 주로 작업을 했던 그런 아티스트죠. 자, 1947년도에 신사실파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김환기, 유영국, 이중섭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모더니스트 이제 중요한 멤버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독자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시죠. 자, 이 화가를 두고 폴 클레, 호암미로 그림과 좀 닮았다는 말도 이제 듣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그림 보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고모가 되게 엄격했대요. 그림 몰래 그리다가 자주 얻어맞았대요. 왜냐면 그림을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게다가 자퇴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혼나는데도 계속 몰래 그리니까 뭐라고 했냐면, 저 아이는 바보 아니면 성자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욕심이 없고 소탈한 그런 성격인데 체면과 이 위선을 증오했던 화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인생의 귀인까지는 모르겠는데 자퇴한 뒤에 병을 앓았나 봐요. 성홍열인가? 앓다가 수독사에 들어갔대요. 치료 요양을 위해서 들어간 건데, 그때 나혜석이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1세대 근대 여성 화가이면서 페미니즘 작가, 정조 취미론 이런 걸 주장했고 자유연애를 주장한 대표적인 근대 여성이거든요. 그리고 3.1운동 가담했다가 툭 당하기도 했던, 또 파이팅이 넘치는 나혜석 화백이 어린 장욱진 학생의 그림 보고 이 가능성을 알아봤나 봐요. 칭찬해주면서 나보다 더 잘 그리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아주 큰 거장이 될 그런 화가임을 이미 알아보신 화백이란 거. 이전에 이건희 컬렉션 때 이 그림을 소개한 적이 있죠. 이게 1세대라면 장욱진이 2세대 근대 화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림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결정적으로 인생의 전환점이 생겼는데, 이렇게 집에서 구박당하면 실력으로 보여주면 잔소리가 없어지거든요. 22살 때 전조선 학생미술 전람회에서 최고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중등부 특선상이라고도 불리는데, 어쨌든 중요한 상을 받으면서 고모로부터 처음으로 인정을 받았대요. 아, 얘가 그림을 좀 그리긴 하는구나. 고모한테 맨날 혼나다가 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금 100만 원을 가지고 고모님께 비단 치마를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모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이 아이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 갈 수 있는 계기가 아마도 이 그림을 통해서가 아닌가. 이 그림 역시 이건희 컬렉션 그 그림으로 기억하거든요. 어쨌든 상 받은 그림, 공기놀이. 당시 고모 댁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이렇게 공기놀이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릴 때부터 한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런 그림을 그렸죠. 자, 도쿄 제국미술학교에 들어갑니다. 이때 멤버가 아까 말씀드린 김환기, 유영국, 이중섭 이들과 친구였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신사실파를 조직하기 위한 그런 인맥이 되는 거죠. 제국미술서양학과인데 그 시대의 분위기도 그랬을 테고 전체주의 쪽이잖아요. 그림을 아마도 딱딱하게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 그림을 그렸다, 인터뷰 때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숙집에,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나만의 그림을 그렸다 라고 인터뷰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의 그림이 기본기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됐겠지만 장욱진만의 한국적인 정서를 잃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학 시절의 그림은 안타깝게도 거의 전해지지 않는데 이게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죠. 아마도 학교에서 그린 게 아니라 아까 인터뷰에서 밝혔다시피 나만의 그림은 하숙집에서 그렸다고 했잖아요. 일본색에 전혀 느껴지지 않는 자신만의 그림을 이미 그리고 있었다는 거, 자기 색깔이 이미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선산을 관리하는 그 산지기의 딸이었대요. 자신과 좀 가까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고향을 기억하면서 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제 모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산지기 딸을 모티브로 그렸다고 합니다. 일본 유학 시절에 남은 유일한 그림이라서 이후에 피난 시절에도 이 그림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도망 다녔다고 합니다. 뭐 이런 기록이 있긴 해요. 1944년도에 이제 짧지만 일제에 의해서 강제징용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긴 하더라고요. 자세히 어떤 징용인지는 이제 모르겠고, 그래서 해방되고 3년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6.25 전이죠. 1947년도부터 신사실파를 조직하거든요. 아까 그 지인들, 장욱진은 2회 때부터 참여를 하고 친구들 이중섭, 김한기, 유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규상, 백영수, 이들과 신사실파라는 게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래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그린 게 아니라 새롭게 사실을 재해석해서 그린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들이 뭔가 사조 하나로 일관성 있는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각각 이제 스타일은 다 다른데 한국의 모더니스트의 어떻게 보면 그 화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중섭의 사망과 또 김한기 화백의 유학으로 이 그룹이 해체되면서 각자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됩니다. 캔버스에 그릴 데가 없어서 이 뒷장에다가 요걸 그린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피난길에도 그림을 이제 그리긴 했거든요. 거의 못 그렸지만 나룻배인데 아무래도 장날에 마을 사람들이 배 타고 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그린 게 아닌가. 아마 이 뒷장에 이 그림이 있을 겁니다. 재활용한 거죠. 되게 짠한 이 스토리. 자, 근데 이 피난길에도 조부모가 계신 고향 산천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거든요. 전쟁 중에 캔버스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캔버스에다가 작업한 게 아니라 갱지에다가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물감이 젖어서 막 스며든 이런 느낌이 드는 게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고, 이 그림 보존 되게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복원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전쟁 중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아이들 잠 좀 제대로 재우려고 좁은 이 공간에서 서서 이렇게 쉬고 그랬대요. 워낙 잘 공간도 비좁다 보니까. 그 힘든 잔혹한 시대를 술로 이기면서 그 이후에 작품 세 개가 다 술에 의존한 그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좀 술을 더 많이 드시지 않았나 싶고, 이 그림을 밝힐 때 완전 고독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 그때의 내 모습이다 라고 했고, 하늘의 오색 구름이 찬양하고 좌우로는 자연 속에 나 홀로 걷고 있지만 공중에선 새들이 나를 따르고 길에는 강아지가 나를 따른다. 여기 강아지, 여기 새가 있죠. 그게 뭐라고 했냐면 완전 고독은 외롭지 않다. 이런 이분의 말씀에는요 뭔가 그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우주 얘기하는 분들 인터뷰하고 달라요. 뭔가 와닿게 뭔가 말씀하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는 인터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 본보기를 아주 잘 보여주시는 분 아닌가. 완전 고독은 외롭지 않다고. 엄청 잔혹한 시대이지만 그 고향에서 위로를 받은 거죠. 자신을 돌아보면서 셀프 힐링을 했던 그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자화상입니다. 이 고향의 이 논두렁길, 그 토덕적인 풍경 이런 게 잘 나와 있죠. 고흐, 까마귀 나는 밀밭 그런 느낌도 나네요.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 자동차가 있는 풍경. 자, 전쟁 끝나고 서울대에서 6년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이 그림 아마 이후에 교수님으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도시의 풍경을 그린 것 같아요. 매우 동화적인 일러스트 느낌의, 너무 딱딱하게 너무 잘 그리지도 않으면서 되게 투박한 이런 스타일, 마치 아이 같은. 그래서 이분을 비교할 때 폴 클레, 파울 클레라고 불리는 청기사파 화가의 그림과 느낌이 비슷하다, 혹은 호환미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또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샤갈 느낌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뭔가 따라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성향이 약간 좀 비슷한 게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동심의 화가들이잖아요. 폴 클레도 청기사파니까 약간 평화주의자고 그럴 수밖에 없고, 호암미로도 성향이 좀 비슷합니다. 샤갈도 전쟁을 겪은 와중에도 되게 그 뭔가 동심을 자극하는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런 게 좀 신기하게 좀 결을 같이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동차 풍경, 저건 유치원 교사책에 나오는 그림이라고요. 자, 서울대 교수 시절에